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대학인가에 대한 제도나 모든 것으로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물음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대학들이 넌지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게 대학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라고 대답해 왔던 것을 한숨에 돌려세우고 이건 대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훨씬 설득력을 갖고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걸 놓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김예슬이 문제 제기를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본다면 이것은 기독교 대학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대답이 시원한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들을 얻지 못했을 때 오히려 우리 질문을 거꾸로 물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기독교 대학을 만드는가? 기독교와 대학이잖아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 과목 듣는 학생들이 이제 기억을 할 텐데 제가 이제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 문화 하는 이제 5가지 모델 이건 일부러 거기 제가 매 학기 그걸 넣거든요. 니버의 5가지 모델 기독교 대학이라는 테마를 딱 던져놓고 5가지 모델로 각각 한번 설명을 해봐라. 대립 모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동일시 모델은 그다음 뭐 문화위의 그리스도 모델, 그다음 역설관계 모델, 그다음 견형 모델이 각각 기독교 대학이라는 데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건가? 제가 몇 학기를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부분이었어요. 아 이게 재미가 있구나.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답이 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각도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묻느냐에 따라서 다른 각도, 다른 종류의 답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논의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갈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아까 이제 뭐 윤 교수님 말씀하신 고맥락을 좀 이어간다면 기독교 대학은 최소한 대학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르침과 배움, 큰 배움이 일어나는 것.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고등학교를 할 수 있고 기독교 중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대안학교 운동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지금 또 애가 중1, 초2 그래요. 교육 문제에 지금 딱 걸려있는 상황인데 답이 없더라고요. 기독교 학교를 내걸고 있는 학교가 과연 내 아이에게 훨씬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건 대안학교들이 기독교 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것 각각 자기 답이 있겠지.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만족스러운 답이나 혹은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이 답은 좀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학교라면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서의 갖춰야 될 거고 또 그것이 기독교 대학이라면 대학으로서의 모든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근데 아마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포메이션 아주 그 표현 오늘 재밌게 이제 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시작하게 되는 그건 뭐 어떤 면에서 주어진 조건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원고 착각을 하나 받아서 예전에 나온 책인데 마크 노을의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이미 소개가 됐다가 올해 번역이 새로 나왔습니다. IUP에서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서평을 목회와 신학에서 요청을 해서 그럼 이제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읽다가 굉장히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15년 전이면 미국 복음주의가 최고 이게 피크를 치고 있던 때거든요. 그때 아직 부시가 대통령 되기 전이었고 복음주의 이름을 별로 미국에 사고 치기 전이에요. 대중적으로 뭐 사람들이 막 악감정을 갖던 그게 아닌 뭔가 이렇게 규모도 커지고 자랑하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하던
그 시점에 이 마크노는 복음주의 지성은 지금 스캔들을 겪고 있다. 스캔들의 핵심은 뭐냐? 지성이 없다는 거야. 지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사람 말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쫙쫙쫙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거를 대겠죠. 그 논거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기독교 미국의 복음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교육 중심 대학은 있지만 연구 중심 대학도 없고 연구 중심 기관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게 마크노리 고민 첫 번째였어요. 15년 전에 제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미국에 휘튼도 있고 켈빈도 있고 유명한 좋은 그런 이제 리버럴 아트 칼리지도 다 있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기독교 대학에 고민을 한다 그랬을 때 하버드를 만들자, 옥스퍼드 만들자 그러지 않잖아요. 휘튼 얘기하고 켈빈 얘기하고 그 모델을 갖다 쓰는데 그게 15년 전에 마크노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그 학부 중심 교육하는 요거 말고 연구 중심의 아무런 인프라를 못 갖고 있다. 이게 미국 보험주의 스캔들의 첫 번째로 꼽는 이유더라고요. 10년 전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구나 하는 게 저도 대학에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상황을 쭉 봐오면서 대학이라는 것이 미국 학제 내에서 이제 고지점은 있거든요. 학부 중심의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이상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학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얘기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미국의 복음주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미국 복음주의 전체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학부 중심의 대학 교육들이 있다면 그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또 아이비리그로도 가고 개별적으로 잘 가는데 복음주의권 전체는 자기들이 이걸 지성적으로 커버하는 학문적인 아카데미나 인프라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 학부교육 잘 시켜서 맨날 세속교육 한다고 욕했던 하버드나 이쪽으로 다 갖다 보낸다는 거죠. 그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더 깊게 어떤 고도의 학문적인 역량을 직결해내거나 그걸 수행하는 기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는 복잡한 상황을 사고하고 그걸 자기들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는 지적 역량을 축적하는 데 실패했다. 이상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해요. 근데 그 책이 지금 한 10몇 년 지나다가 다시 지금 번역이 나와서 이 사람이 서문을 새로 썼거든요. 그 서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눈이 그리 갔으니까 이 사람이 한국어판의 서문을 새로 쓰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평가에 대한 어떤 수정 지금은 뭐 상황이 개선됐다든지 근데 그대로 다시 얘기해요. 내가 그때 지적했던 포인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면서 이제 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 휘튼 같은 학교 코스타 수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꽤 오랫동안 매년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원래 휘튼이 대학원이 없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드는데 이게 그냥 학부 학생도 이렇게 지나가서 대학원이 아니고 원래 휘튼에도 신학과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신학 쪽에 특별히 성사학 쪽에는 어마어마한 학자들 불러모으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해당 책에 주석을 쓰거나 뭐 아주 대규모 저작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느 분야의 탑 클래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쫙쫙쫙 다 불러가지고 휘튼에다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저 신학교를 만들려고 하나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뭘 하냐면은 박사과정을 만드는데 하여튼 한 학교로서 과다하게 느낄 정도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있고 거기는 박사과정을 거의 장학금 다 주고 학생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휘튼이 그동안 해왔던 교육의 전략하고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아주 고도의 신학적인 집약된 연구 가능한 그런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게 마크놀 같은 사람이 지적한 마크놀 휘튼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지성 개별 학교 단위가 아니라 복음주의 지성이란 전체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결여되었던 어떤 지적인 이 영역들을 어딘가에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15년 전에 얘기를 한 거고 미국의 복음주의는 그래도
그 얘기가 뭔지를 이 사람이 신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따라잡으면서 자기들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뭐 어떻게 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제 관심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 관심은 한국에서 한국 보험주의가 다른가? 한국 보험주의, 미국 보험주의가 훨씬 더 스캔들 심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관심 두고 있는 일은 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디를 갖다가 쑤시면 이게 좀 구멍이 뚫리나, 그 다음에 공부했던 사람 다 어디 숨어 있나 다 찾아내고, 그다음 크리스찬으로서 학문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모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 동네 그 서클 안에서는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서클 벗어났을 때 과연 그 학문적 위상이라든지 연구업체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는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끼리끼리 서클이 강하면 자기들끼리 왕하는데 밖으로 나오면 완전 존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한번 판을 흔들어가지고 각 분야에서 대장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진검승부를 해야지. 한국 사회 앞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말이 먹히고 학문적으로 자기 주장을 디펜스해 낼 수 있고, 그게 이제 기독지성이라는 게 한 사회에서 수행하는 제대로 된 역할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의 차려가면서 하는 이걸로 입증되는 게 아니고, 검객은 그런 거잖아요. 딱 약속 대련 잘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툭 던져놔서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척하고 언제 어디서 붙어도 전투력이 이제 나와야 진짜 이제 실력이다 볼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접촉면들이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약간 이종 격투이지만 신학 교수 불러다가 사회학이랑 붙이고 법학이랑 딴 거랑 붙이고 이제 그런 식의 그 기획들을 좀 해봤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즐기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게 제일 큰 소득이었고, 그렇다면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이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고, 감사하게도 한동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움도 참 많이 받고, 유대원 교수님은 밖에는 잘 안 나오시지만 저는 서점에 책을 먼저 봤거든요. 한동대 그만큼 들락날락해도 제 교수님 개인적으로 뵙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먹거나 할 기회는 전혀 없었고, 지금 오늘도 좀 대면대면 하잖아요. 책으로 접했어요. 한 달에 한 2번은 서점 가서 신간들 뭐 나오니 이렇게 쭉 찾아보고 여기저기 이제 들여다보는데 눈에 띄었고요. 교수님 책 눈에 띄었고, 누군가 해서 이제 찾아보고 책 내용을 읽으면서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개인적으로 따로 인사드리려고 그러진 못했지만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중 앞에 안 나서도 좋은데 어딘가에서 가끔씩 책 한 권 나오는데 그게 전체 판에 어떤 흔들림을 주고, 그분이 책 한 권 낼 때마다 그 분야의 연구가 이만큼씩 진도가 나가는 그런 정도 학자가 계시면 안 나오셔도 되죠.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런 그 작업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작업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이 기독학자가 단순히 우리 서클에 대한 기여만 아니라 이제 한국 전체적인 한국의 어떤 아카데믹 전체 어떤 기여가 되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도 그 책을 읽고 도움을 받고 참고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기여다. 근데 이제 문체는